반갑습니다. GTLP는 그래머 섹션 26문제, 리스닝 섹션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2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3는 컨버세이션 형태로서 각각 7문제가 나오고 있고, 파트 2와 파트 4는 모놀로그 형태로서 각각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딩 섹션에서는 총 26문제가 나오는데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각각 7문제씩 나오고, 각각의 맨 마지막 2문제씩은 보캐블러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머 섹션은 20분에 걸쳐서 푸는 것이고, 리스닝 섹션은 보편적으로 30분에 걸쳐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리딩 섹션은 40분에 걸쳐서 풀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는 10분씩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맨 처음에 하는 것은 그래머 섹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머 섹션과 리스닝 섹션 그리고 리딩 섹션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지양해 주셔야 될 바고요. 그래머 섹션에서 그래머를 잘하면 그것으로서 리스닝과 리딩에 연결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젠 그래머 섹션에서 첫째, 1장 영어의 기본적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영어의 기본적 개념은 짧아지려고 반복을 피하고 주어 동사 그 나머지입니다. 주어 동사 그 나머지란 뜻은 한 개의 문장에서 한 개의 본동사만 있어야 됩니다. 문장의 순서는 항상 주어 동사 그 나머지 순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장의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은 나의 의사가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는 최소 단위로 나누는 게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즉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간접적이고 어떤 나무로 비유하자면 큰 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문장의 형식이고, 이것을 잘 알아야지 어떤 문장의 구조로서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1형식은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품사란 개념과 그리고 문장 성분의 개념이란 것입니다. 품사란 개념은 단어 자체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문장 성분이란 것은 문장 내에서 그 단어 등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남자입니다. 이 자체의 속성으로 남자인데 여기서는 강사가 되고, 집에서는 아들이 되고, 군대에서는 군이 됐고, 설령 제가 다른 데서 수업이 듣는다면 저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 그룹 내에서 역할을 갖다 문장 성분이라고 있습니다. 품사는 쉽게 말해서 다 사자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문장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주어 동사가 아니고 주어 서술어라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 우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she sings라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이 노래를 부른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했다,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 그것이 바로 1형식으로서 주어 동사만으로서 1형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젠 저도 서술어 하지 않고 동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형식인 경우는 주어와 동사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요, happy란 건 분명히 형용사고, 그리고 doctor는 분명히 명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서 2형식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의 속성인 품사적 관점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지만 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3형식으로 가면요, 나는 좋아한다 뭐를 칼을 좋아한다로 갈게요. 그러면 이 목적이라는 것은 동사가 머무르는 객체입니다. 목적의 정의는 동사가 머무르는 객체입니다. 절대로 동사가 머무르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형식과 4형식을 보겠습니다. 4형식과 5형식을 보는데, 5형식은 목적어가 2개가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에게라고 해석되면 얘가 간접 목적어라고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시험 치르시는 GTLP뿐만 아니라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탭스라든지 거기는 한국말로 해석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에게라고 해석된다고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영어적 관점은 상당히 약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I gave her라고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편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SF 영화나 만화에서 일어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어 수험적 관점에서, 영어를 배우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완벽하게 상대방한테 나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 gave a car라고 할게요. 여기서 같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그의 차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건 뭐냐면은 바로 누구에게 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면서 상대방한테 완벽한 의미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방 했던 영어의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영어의 특징은 짧아지고 반복을 피하고 주어 동사 그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I가 반복되고 gave가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4형식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4형식은 결국은 3형식과 3형식의 결합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젠 간접 목적어가 무엇이며 직접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갖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그녀한테 차를 주는 방식은 give입니다. 그죠? 그러면 give가 나에게서 나와서 첫 번째 차에 머물고 나서 두 번째로 그녀한테 갑니다. 동사가 첫 번째 머무르는 객체를 갖다가 직접 목적어라고 두 번째 머무르는 객체를 간접 목적어로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4형식에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을 쓸 수 없다는 말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목적어가 되면 give가 여기 첫 번째 머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머뭅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고 차에가 던져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즉 인륜의 반하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올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형식입니다. 이제는 5형식을 보겠습니다. 5형식을 보면 목적어가 있죠. 그리고 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3형식과 보어가 있는 2형식의 결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I made her가 있고 그 다음에 she was happ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특징 짧아지고 반복을 피하고 그리고 주어 동사 그 나머지입니다. 그 주어 동사 그 나머지라는 것은 한 개의 문장에서 한 개의 본동사만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보면 두 개의 본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실제적 반복인 her와 she에서 얘를 없앴습니다. 그럼 얘가 본동사가 두 개죠? 그럼 본동사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사역 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으로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비동사인 경우는 짧아지려고 하는 그 경향 때문에 완전히 생략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5형식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장을 보면 많은 책에서 예전 책 맨투맨 정도 시리즈가 나온 그때 보면 얘를 갖다 5형식 동사로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그 자체는 다 5형식 동사입니다. 그렇죠? 알아두시고요. 이젠 비동사의 정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비동사의 정의를 갖다가 어느 누가 묻는다면 있다, 이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라고 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런 시험을 치시는 분들 대부분은 번역사가 되려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적 관점으로서 그 단어를 이해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의 정의는 동사로서 추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추상적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she happy라고만 썼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는 다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나머지의 관점에서 본동사는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떤 단어,
기본적인 뜻은 없는데 구조적으로 본동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을 탄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본동사 그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동사는요, 상태동사입니다. 추상적 상태동사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있으면 2장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치사로 가겠습니다. 전치사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 전치사가 포함된 동사구와 그냥 동사가 있을 때 어떤 것을 택하느냐의 관점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사는 preposition입니다. position이라는 건 위치죠. 그리고 pre는 앞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분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전자를 써서 놓는다의 치를 써서 전치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놓여지냐면 바로 noun입니다. 명사 앞에 놓이는 분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문장을 합치다 보면 동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갖다 명사화시키는 과정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 또는 동명사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됐죠? 명사나 동명사나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의입니다. 전사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탄생했다는 것은 어떤 활용도가 있고 그 실질적인 용례가 있단 말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용례가 있습니다. 전치사에서는. 첫째, 동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명사와 명사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 문장을 볼게요. He looks nice입니다. 여기서 좀 크게 써볼게요. He looks nice라고 할 적에 이 경우에 토익 같은데 단골 손님은 나오는 게 이 두 개입니다. 그는 좋게 보인다, 그는 친절하게 보인다 할 때 하게라고 해석되니까 얘를 갖다가 부사로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어의 관점은 영어로 접근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좋아 보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he죠. he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nice가 되지 nicely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동사의 성격입니다. 이런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로 합니다. 이런 동사를 자동사로 합니다. 이제 자동사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랑 결과를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의 구체적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갖다가 자동사랍니다. 주어의 구체적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갖다가 자동사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어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자동사의 정의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소리로서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문법에서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자동사 하면 생각나는 건 주어의 구체적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생적으로 look는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he looks her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영어에서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습니다. 구어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는 문법이 너무나 정확해서 오히려 그 정확함 때문에 실질적 언어에서 불편을 느낍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 우리 문법을 파괴하면서 언어를 쓰자. 그것이 바로 구어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어체는 문어체, 즉 시험에 나오는 영어로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께서는 꼭 개념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자동사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her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사를 갖다가 쓰고 본 다음에 at를 쓰고 찾는다면은 for를 쓰고 그리고 돌본 다음에 after 정도를 쓰겠죠.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 기능이 뭐다? 주어로 가버리는 자동사의 방향을 갖다가 뒤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배우신 게 뭐냐면 자동사 플러스 전사는 타동사구를 형성한다라는 말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기능입니다. 동사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가는 녀석을 뒤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G타입에서는 적어도 문법에서 복합명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합명사는 나오지 않아요. 문법을 갖다 물을 찌기는 복합명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독해 리딩 섹션에 가면 복합명사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법적 측면에서는 복합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볼게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하면은 one of them is from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반복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거의 강박관념 수준이에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명사 두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다? 이것은 명사와 명사의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모습 때문에. 이때 명사와 명사의 충돌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시험에요. offering이 있고요. making an offer. the car 정도 할게요. the car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offer가 지금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명사죠, 그죠? 그리고 또 the car 명사죠. 그래서 얘가 틀리고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전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구를 형성했을 때 이것이 동사 자체가 정답이냐 아니면 동사구가 정답이냐에 따질 때 전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상태동사, 동작동사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는 정의적 관점에서는 명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실질적 용례는 첫 번째 바로 동사의 방향을 틀어주는 것과 두 번째, 명사와 명사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기능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어입니다. 주어라는 것은 주어, 동사, 그 나머지로 문장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게 무조건 주어입니다. 요건 약간 제가 이젠 좀 기억이 안 나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런 그 화학 있지 않습니까? 화학에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하이드로겐 이온이 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이온이고요. 그리고 Cl 이온과 그리고 하이드로겐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반응된 것은 NaCl이라는 것과 그리고 H2O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실질 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화학적 관점에서 알짜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화합물을 섞었을 때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 두 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동사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주어입니다. 본동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동사를 갖다가 이렇게 지털패에서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시험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과 복순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have라든지 has가 있으면 얘는 본동사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게 다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분사 앞, 맨 앞에 있는 전치사 앞, 맨 앞에 있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관계사 앞, 얘가 바로 알짜주어가 되겠습니다. 알짜주어가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is가 되고 단수죠. is, 단수죠. is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 앞에 문장의 점으로 시작하는 맨 앞에 있는 것의 관계사와 전사와 그리고 분사를 갖다 찾으시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알짜주어다. 그로써 인칭에 맞는 동사를 찾는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동사로 가겠습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동사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 동사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바고 지털표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동사는 럭비공과 같아서 어떤 관점에서 나누면 이렇게 분류가 되고 다른 관점에서 나누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분류하는 것은 관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 책과 다르게 분류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동사는 일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 완료동사,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는 원래부터 동사 원형을 쓰는데 완료동사는 PP를 쓰지 않습니까? 별개로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와 일반 동사가 아닌 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의문문을 만들 때 do라는 동사가 탄생하는가, 부정문을 만들 때 do라는 동사가 탄생하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do라는 걸 탄생해서 he likes the dog를 갖다가 싫어한다면 he doesn't like the dog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개를 좋아할 때 할까 does he like the dog 하죠. 그런데 he is kind를 갖다가 not를 붙이면 he is not kind 됩니다. do라는 동사가 탄생되지 않고요. 의문문을 만들 적에도 is he kind 됩니다. do라는 걸 탄생시키지 않습니다. 완료형 동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동사도 not가 탄생하지 바로 not만 붙이든가 그냥 도치만 시켜주지 do라는 동사를 탄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일반 동사와 일반 동사가 아닌 동사로 나누면서 죄송합니다. 일반 동사가 아닌 동사는 비동사와 완료형 동사와 조동사가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비동사는 일반 동사는 아니지만 본동사로 쓰일 수 있고 완료형 동사는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료형 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조동사는 항상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것입니다. 일반 동사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입니다. state verbs에서 상태 동사를 말하고 action verbs에서 동작 동사를 말합니다. 상태 동사는 있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추론해낸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일반화시키는 어떤 원칙적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have를 갖다가 예를 한번 들게요. 지금 he has a house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진행형으로 he is having a house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he has a house라 할 적에 이 has는 바로 상태 동사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자는 점유를 통해서 어떤 자는 서류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태 동사입니다. 그런데 비동사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상태 동사죠. 얘의 출발점은 뭡니까? 상태 동사죠. 영어가 싫어한 게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기본적 개념입니다. 기본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resemble을 한번 볼게요. 여기 she is resembled by her kids 하면 틀렸다는 걸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부분 갖다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지금 she resembles her mother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어 있고 타동사 있고 목적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바로 수동태를 생각하죠. 그래서 her mother is resembled by her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어 시간에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간 거꾸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이 먼저 태어난 어머니를 조종해서 자기가 닮게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 관계입니다. 문법은 법입니다. 법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지금 resemble이라는 단어는 상태 동사일까요? 동작 동사일까요? 움직임이 없죠? 상태 동사입니다.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수동태를 고치면 상태 동사인 비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 상태죠? 얘도 상태에서 온 분사죠? 상태죠? 그럼 영어로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얘를 갖다 진행을 고치면 she is resembling her mother. 여러분께서는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건 잘 아십니다. 왜냐? 해석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계속 담고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보다 더 정확한 거는 바로 얘가 뭡니까? 상태죠. 얘도 상태죠.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resemble이나 가지다, 먹다가 아니고요. 가지다의 have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여지가 많은 단어입니다. 상태 동사로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에 있는 her kids are resembling 하면 상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것보다 her kids resemble her만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she is having a good house 하면 틀리고요. A good house is had by her 해서 수동태라도 틀립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건 뭐다?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뭐다? 바로 상태와 상태의 반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he has a good house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she has a good house만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충분히 만화 같은 데서는요, she is having a house라고 쓸 수 있어요. 꼬마가 어른들인데 막 뛰어서 그래요. She is having a house 하면은 어른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보다가 하하하 웃어요. 그러면 저기 보면 여자가 진격의 거인 같은 여자가 막 집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만화에 따릅니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appear한 단어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appear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사전에 찾아보면 해석적 관점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처럼 보이다는 말과 나타나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다는 말은 바로 상태 동사고요. 나타나다의 관점은 동작 동사입니다. 여기서 또한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결론을 얻으십니다. 하나의 동사가 완벽하게 상태 동사만 되고 하나의 동사가 완벽하게 동작 동사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태 동사인가 상태 동사가 아닌가, 즉 동작 동사인가는 문장 내에서 평가해야 됩니다. 문장 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it is appeared that she will pass the test와 it is appearing that she will passed와 it appears that she will pass the test가 있는데 이 경우에 appear는 뭡니까? 상태 동사죠. 상태 동사가 비동사와 결합된 이 녀석을 쓰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얘가 시험에 나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find를 한번 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find는 인식적으로 찾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동적으로 찾는 게 있습니다. 인식적으로 찾는 걸 우리는 알게 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행동적으로 찾는 걸 갖다가 행위로서 찾는 것. 그래서 I have to find my key 하면은 나는 내 열쇠를 갖다 찾아야만 해야 할 때 이때 find는 바로 동작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researchers 있지 않습니까? 연구가들은 그의 이론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그 관점에는 바로 알게 되다는 건 바로 인식적 알게 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는 그 알게 된 게 목욕하다가 알게 돼서 그 희한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로댕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을 덮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알게 된 모습을 갖다가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상태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와 결합된 이 형태를 쓰면 틀리고 have found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묻는 것은요, 바로 상태 동사로서 반복적인 모습을 취하는가 취하지 않는가에서 시험에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be-ing나 be-pp 그리고 have been ing와 have been pp 그리고 have pp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상태 동사의 관점을 물을 여지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동작 동사로 갈게요. 동작 동사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즉 피지컬적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작 동사입니다. 그래서 she appears that she is attacked 할 때 이때 appears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she is appearing that she is attacked 하면 틀리는데 she is appearing in the conference 하면은 그 컨퍼런스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나타나는 모습은 그녀가 걸어가고 컨퍼런스가 있는데 간단히 올라가는 모습 상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작 동사입니다. 결국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반복이 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현재 분사의 결합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 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없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비동사와 결합했을 때만의 문제가 됩니다. 비동사와 결합했을 때만. 왜냐하면 비동사와 결합하지 않으면 얘는 형용사적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비동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것 대표적인 love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지켜보고 웃는 모습이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하는 모습은 정확한 어떤 일반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동사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습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동작 동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상태 동사로 취급하지 동작 동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being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I am loving her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맥도날드 보면 I'm loving it라죠, 그죠? 거기는 썼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love는요, 맛있게 먹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런 표현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다 지금 상태입니다. cost, 돈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돈을 지불한다는데 비용이 얼마 되다는 말이 됩니다. 얘는 cost는 상태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와 결합할 수 없다? 비동사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C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지만 움직여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상태 동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he saw him입니다. 그리고요, I love her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she was seeing him 하면 틀리는데 he was seen by her 하면은요, 얘가 맞대요. 그리고 얘는 she is loved by me 하면은 얘도 맞다고 합니다. 참 독특하죠, 그죠? 상태 동사니까 얘는 상태에서 온 분사고 얘도 상태에서 온 분사인데 왜 맞느냐라는 의아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 동사를 결정하면서 그 기준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어를 기준으로 해요. 주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는 수동태를 고치면 얘가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she가 있고요. 그가 있습니다. 그라는 자는 항상 움직임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인데 얘는 항상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가 온 상황에서 이 he가 동작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상태 동사의 반복적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여기에 해당되고 얘는 여기에 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개념도 얘는 여기에 해당되고 얘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만 하십시오. 시험에 안 나와요. 됐죠? 의아심까지일까 싶어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특히 way 있지 않습니까? way를 좀 봐두십시오. way. 이 weigh라는 단어는 무게를 재다란 말이고 무게가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e weighs 60 kilograms가 있고 he weighs the box, 그는 그 박스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바로 상태 동사가 되겠죠. 이때는 동작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문장은 he is weighing 60 kilograms를 쓸 수 없고 아래의 경우는 he is weighing the box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달라 이런 관점을 갖다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동사는 그래서 약간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동사하고 실질적으로 아까하고 좀 말이 좀
섭섭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동사란 것이 완벽하게 타동사만 쓰이고 완벽하게 자동사만 쓰이는 단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볼게요. She thought that he was a nice man 할 적에 이때 생각은 뭐겠습니까? 바로 상태를 말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she was thinking that he was a nice man 하면 틀려요.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어처에 가서 What are you doing there?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할 때 I'm thinking about the result of the conference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온다 해도 블랭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문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동사의 개념. 이제는 보겠습니다. 그걸 설명했고요. 비동사는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동사로서 추상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will 동사는, 조동사는 요거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have 동사를 갖다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have 동사를 갖다가 정리가 참 안 돼 있는 동사 중에 하나가 have 동사입니다. 이 have는 크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를 떠올리면 여러분께서 꼭 해야 될 게 뭐다? 상태 동사와 그리고 동작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로 쓰인 게 바로 가지다 뜻과 그리고 사역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작 동사는 먹다의 개념이 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완료형 동사가 탄생한 것도 결국은 영어의 특징인 짧아지려고 반복을 피하고 주어 동사 그 나머지고 한 개의 문장에서 한 개의 본동사만 있고 문장의 순서는 항상 주어 동사 그 나머지에서 연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I killed ducks. 나는 오리를 죽였습니다. 오리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나는 오리를 죽입니다. 그러면 영어의 특징 짧아지고 반복을 피하고 주어 동사 그 나머지죠. I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제가 다르니까 반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ducks 반복되고 있습니다. 얘는 분명히 반복은 아니지만 기본적 의미가 같죠. 그래서 영어는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갖다 행위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탄생시키자 해서 나온 게 바로 I have killed ducks라는 바로 완료형 동사, 행위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완료형 동사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실제 시험에서요. 이것보다 요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had라고 수험적입니다. had 해놓고 더 과거의 동사입니다. 얘가 가장 핵심입니다. 더 과거의 동사.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이 더 과거의 동사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she seems that고 이 that의 내용이 뭐냐면 she kills a duck입니다. 그리고 she seems that고 she killed a duck yesterda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의 특징 짧아지고 반복을 피하고 주어 동사 그 나머지고 한 개의 문제 한 개의 본동사만 일단 그 관점에 갈게요. that의 내용이 얘입니다. she이 반복되죠. 없앴습니다. 그러면 본동사가 두 개죠. 원래 본동사였을까? to 부정사의 그 탄생의 기원은 바로 본동사를 갖다가 두 개의 문장을 합쳤을 때 본동사를 없애는 기능이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she seems to kill a duck 해서 그녀는 지금 오리 한 마리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래 것이 문제가 됩니다. that가 이 내용이고 she이 반복되지 없앴습니다. to 부정사라는 것은 어떠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분명히 시제가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짧아지려고 하는 건 좋지만 원래 의미를 갖다 곡해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이때 영어가 생각한 게 바로 had란 녀석이었습니다.
had라는 것은 더 과거, 상대적으로 더 먼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얘를 갖다가 had라는 녀석을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had를 갖다 원형화시켜서 to have killed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 과거의 동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경우에 이걸 갖다 완료형 동사라고 하시는데 완료형 동사가 아닙니다. yesterday라는 고정적 시제가 있을 때 완료형을 쓸 수는 없어요. 이때 바로 더 과거의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past perfect 또는 past perfect라는데 영어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past perfect는 첫 번째 행위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것과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더 먼 과거를 나타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걸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다 과거 완료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past perfect라고 둘 다 쓰지만 분명히 문법적으로 구별을 해요. 여러분께서 이제부터는 had라는 녀석 갖다가 가장 아셔야 될 건 더 과거의 동사라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to 부정사의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She thinks of it인데 it 내용이 뭐냐면 she kills a dog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she thinks of it인데 이 it의 내용이 뭐냐면 she killed a dog yesterday입니다. 됐죠? 그러면 it 내용이 얘고 이렇게 되니까 she이 반복되죠. 없앴습니다. 전사가 있을 때 본동사를 없애는 방법으로 쓰는 건 뭡니까?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killing이란 동명사를 쓰는 겁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반복되죠. 없앴습니다. 전사되는 동명사라는 건 항상 동사 원형에다 ing를 쓰는 거죠. 그런데 yesterday가 있으니까 시제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들고 오는 건 뭡니까? 바로 더 과거의 동사 had를 들고 와서 그것을 원형화시켜서 having killed가 되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얘를 갖다 과거 완료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익숙한 단어로서는 대과거입니다. 그런데 대과거는 과거가 있고 나서 더 먼 과거를 말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더 과거란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나올 거고요. to have pp 시험에 나오고 to having pp도 시험에 나올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요. 물론 완료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고 더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said that he had found the car the day before yesterday는 바로 과거보다 더 먼 과거이기 때문에 had pp를 쓴다는 것이 이게 바로 더 대과거입니다. 그런데 he said that he had studied English all day long에서 all day long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행위의 계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거 완료로 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he still thinks of having 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when he was young이죠. was라는 시제와 seems라는 시제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더 과거의 동사 had를 갖다 원형화시켜서 to have pp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he still thinks of having failed the test 할 적에 여기도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있다? 뒤에 when he was young 같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when he was a student 같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푸실 적에 지금 잠시 스톱을 해주시고 문제를 다 풀고 저와 같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첫째, 문법 문제는 26문제 나오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20분이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는 한 개 문제에 1분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법 문제는 어떻게 접근한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째는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는 블랭크가 있는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는 한 개의 문제에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걸 하고 나서도 답이 안 찾아진다 할 적에 위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답이 찾아진 게 50% 정도 되고 의미까지 합쳐서 답을 찾는 게 50%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다 푸는데 한 12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전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의미를 다 알려고 맨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블랭크가 있는 그 문장을 처음 해보시고 그것이 안 풀릴 적에 다른 문장까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she then insisted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행동의 주장이나 제안의 경우에 that라는 접속사가 할 때 he 다음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동사 원형입니다. 많은 경우에 should는 생략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서 take가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지금 as a matter of fact he to the airport when he finally decided to 블라블라가 있죠. when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 경우에 when이 지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로브가 있고요. 그리고 was driving 이 둘 다가 맞다고 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언어 문제의 특성입니다. 언어 문제는 복수 정답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수 정답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더 좋은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관점과 언어 문제를 푸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복수 정답인 경우에 수학 문제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하지만 언어의 문제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답을 맞게 해줍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하면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토익, 지텔프, 토플 같은 경우는 문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 공개를 하는 순간 뭡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언어 시험을 칠 때 습관은 뭘 기른다? 가장 좋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입니다. 과거의 그때가 되는데 과거의 그때 구체적 행위를 말합니다. BING는 분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상황의 구체적 묘사가 되겠습니다. 상황의 구체적 묘사. 그렇기 때문에 답은 상황의 구체적 묘사에서 비동사를 시제에 맞게 was driving에서 답이 C가 되는 것입니다. 뒤로 가지 마십시오. 기출문제 극유사 형태입니다. 극유사 형태예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드라이브는 뭡니까? 동작 동사기 때문에 바로 비동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동작 동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라면 얘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요. 그들은 지금 researchers have been이죠. research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finally 해놓고 they, research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알게 된 것은 뭐겠습니까? 인식적 알게 됨이죠. 인식적 알게 됨이란 것은 바로 이 find라는 것은 상태 동사다. 이 상태 동사는 비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와 결합한 거 얘 틀리고 얘 틀리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는 있지가 않죠. 그래서 답이 C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인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시제라 하면 주절이 있으면 종속절은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선입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시제를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관점을 하면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일 때는 위치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녀서 얘는 항상 현재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릅니다. 그죠? 이건 불변의 진리고 이걸 모른다고 해서는 안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resemble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상태동사죠. 상태동사니까 반복을 피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비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동사와 결합했죠? 틀렸죠? 비동사와 결합했죠? 틀렸죠? 비동사와 결합했죠? 틀렸죠? 답은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은 조동사로 가겠습니다.